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차례로 나서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한 것인데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전 실패한 거죠. 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도 큰 착각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말하죠.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소송 상대가 추 장관이든 문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벌이는 소송전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작게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의 독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리 헌정사의 통치 권력의 폭거로부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낸 새로운 역사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불행하게도 사법부마저 권력의 편에 선다면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윤석열 총장은 직접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겠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인데 2022년도에 대선은 따놓은 탁상 아닌가요?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장제원 의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야 할 시기가 왔네요.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장제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대장격인 추미애를 앞세워서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갈등을 추미애 윤석열 총장 갈등으로 위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용징계 우위를 만들어서 합법을 가장하고 대통령은 징계의 재량이 없다며 징계 재가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전자 코스프레로 일관을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 이제 본격적으로 추미애 빠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총장 게임이 된 것이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문 정권이 그 얼마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정치인지 이미 이제 속내를 다 알아버렸습니다.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합리적인 척, 이런 이면에 가려져 있던 독재 정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착한 대통령 문재인 그러기를 바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착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도 국민은 속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장제원 의원. 지금부터 몰아칠 법적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과
거센 민심의 역풍은 문 대통령을 청면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제원.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말은 사법부가 이번에 국민을 위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그 김경진 의원, 옛날 국민의당 의원이었었죠. 그 김경진 의원이 다음 주에 행정법원에서 판사가 완전히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김경진 의원의 정부에 의하면 다음 주에 판결을 내린다, 결론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힘 홍준기 부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의결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제거하였다. 국민의 위임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정에 운영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검찰 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이다. 정 수석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감소시키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 정 수석이 한 말은 곧 대통령의 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요, 국무의원 그리고 장관, 감사의원, 대법관 등을 임명할 때도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치 징계를 집행한다는 그런 검사 징계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무의원, 장관, 감사의원, 대법관을 임명할 때도 대통령은 제청권자의 의견대로 임명할 뿐 아무런 재량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고 청와대 그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준 건데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죠. 박지원 가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고생하시는 김 대표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대통령 1인에게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모두 일임하는 그런 우리 헌법의 구조, 대통령제, 이게 근거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고 제청, 그러니까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것도 이런 단어의 문헌적 의미도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거짓말이다. 결국 청와대는 향후에 직권 남용 등 사법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재량이 없다는 그런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가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정권이 임명한 장관, 국무의원, 감사의원, 대법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제청권자의 임의적 판단을 재량 없이 수용했다는 것은 자백하는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말을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국민의힘 홍준기 부대변인인데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다루는 분들이
솔직히 또 인권 변호사를까지 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리죠. 뭐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금토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 문재인 대통령 얼만큼 지지율이 떨어질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분명히 판사가 결론을 내리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최강욱 뭐 열린민주당 거기 의원이 그 징계위에서 이제 징계를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직 준 그 전문을 자기 SNS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이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직 2개월이 나왔나. 그리고 이 검사 징계의 결정문 요지를 보면요. 황당합니다. 참 코미디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요 사건 첫 번째,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 사유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 정보 수집 기능을 이용하여 징계 혐의자가 처리하였거나 또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 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지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 그리고 이것을 배포한 점,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그런 법관을 위축시키고, 참 묘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전체 법관 사이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자, 요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팩트가 없어요. 이 안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뭐 있습니까? 그냥 의심스러운 점. 이걸로 2개월 정직이 되는 겁니다. 참 묘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 첫 번째, 정직 2개월 준 사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자기들 방식으로 그냥 음모 꾸며가지고 정해놓은 그런 결정문. 증인들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 더 황당합니다.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징계 혐의자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 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냥 보이는 점이에요.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000 누구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장이 누구누구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 혐의자는 누구누구누구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누구누구누구와 검사장으로 하던 한동훈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알았을 것이고, 그냥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과거의 징계 혐의자였다면
있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다 생각이에요. 징계 후에는 생각. 어떤 증거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더구나 징계 혐의자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징계 혐의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서 증거를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그동안 관련자들의 시간 벌기와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다는 점.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 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게요, 이런 내용이거든. 두 번째 내용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걸로 정직 2개월 준다는 그런 이 참 허무맹랑한 징계 의원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이건 말도 안 된다. 100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겁니다. 4개, 6개 채택 중에 4개를 뽑아서 정직 2개월 준 거예요. 지금 2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점. 자, 세 번째는 더구나 똑같은 채널 사건인데 채널의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사유는 징계 혐의자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고 대검 부장에 의해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하였던 점. 그리고 자문단도 징계 혐의자가 직접 출인 의원들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다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채택이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징계 혐의자가 퇴임 후에 정치 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 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 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아, 나 퇴임 후에는 뭐 국민들한테 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봉사하면서 살아야지요. 이 소리가 정치하겠다로 보인다. 그래서 요런 점.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는 징계 혐의자의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그런 일이었던 점.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징계 혐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부를 넘어버렸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겠다 이런 말은 없었음. 다만 그렇게 보였음. 이거 참 초등학생도 이런 결론을 안 내립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 징계 혐의자의 비의 사실은 징계 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종합적으로 해임을 시켜도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정직 2개월을 때린 겁니다. 그 대통령은 또 이걸 읽으시고 재가를 준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어떻게 징계 2개월 사유가 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증거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 그렇게 보였다는 점. 팩트가 이거예요. 와, 열불나네. 그리고 오늘 저 다음 주 법원에서 결론을 낸다고 그렇게 법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런 건데요. 앵커가 이제 같이 토론하면서 물어봐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자정쯤에 그렇게 법적 대응을 완전히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르면 아마 다음 주쯤에 서울행정법원도 판단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운명이 서울행정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첫 번째, 추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을 받고 6일 만에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는데요. 저번에.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지 아마 이거 예측이 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현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을 내고 그리고 2개월 정직을 줬으니까요. 아마도 이게 직무 배제보다는 자, 그렇다고 해서 많이 걸리진 않죠. 그런데 어차피 정직 2개월 하루하루가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도 이것이 다음 주에 나오기는 조금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앵커가 조미연 판사의 것,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것, 그게 행정법원이 얘기까지 다 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까지는 전부 다 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을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직무 배제를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가 다르지 않냐. 정직 2개월이 단기 징계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은 맞는 거냐는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김경진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이 이분도 광주에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부장검사? 지검장까지 했나요? 그런데 자, 김경진 의원의 말은 그런 부분이 재판부에서 약간의 정도는 감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집행정지 결정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90%는 집행정지 결정이 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윤 총장 측에서 절차 위배에 주장하는 부분 중에요. 징계위원 7명이 안 채워졌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하여튼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7명 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5명으로 시동을 걸었던 건 맞죠. 그리고 징계법을 보면 7명 의원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예비 의원까지 있고 임기 제도도 보장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 7명에서 1명이라도 빠지면 예비 의원을 투입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에서 원천적인 위법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번에 징계위원회에서 위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징계위의 결정 자체가 무효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이번에는 아마 가처분 인용이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이 그 집행 정지 결정이 날 확률은 매우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정직 2개월 준 거 그것은 해제가 되는 게 확실히 높다. 그리고 인용되는 게 확실히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일단은 뭐 7명인데 5명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4명으로 줄었어요. 반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마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태현 변호사도 뭐라고 말하냐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요. 일각에서 정직 2개월이라고 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가능성을 낮춰서 집행 정지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 보려고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러고 물론 윤 총장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낮아지는 건 맞긴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승패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것은 단 하루 1시간도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윤 총장이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징계가 위법하다고 결론이 나면 단 하루라도 임기라도 손해보고 들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2개월 정지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지 않냐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김경진 전 의원이나 또 김태현 변호사나 맥락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김태현 씨는 뭐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본다. 근데 김경진 의원은 지금 그렇게 행정법원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점쳤던 것처럼 다음 주에 대통령과 삿바 싸움에서 아마도 다시 복귀가 돼서 총장님이 이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판사가 무슨 뭐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어쨌든 뭐 여러분께서는 김재구가 그렇게 끌고 가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모든 분들이 얘기한 토대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뭐 정확도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이연봉님, 네. 박지원 누님, 더블백님 화가 많이 나셨군요. 보성님 대표님 충성이고요. 대표님 또 나오셨네요.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우리 박지원 가수님, 이연복 보성님 반갑습니다 하셨고, 더블백님이 원자력 발전소 회계 부정, 그리고 울산 부정선거 옵티머스 라임 사태, 우리들의 병원, 네, 대출건, 엄청 많죠. 신라젠 사건, 청주 터미널 사건, 조국 사건, 추미애 아들 사건, 셀 수 없는 많은 사건을 덮으려고 강압적으로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덮어세우려 하는 이 직무정지, 이렇게 이걸 시켜 가지고 친환경 일식 3찬 무상급식 안 처먹으려고 최후에 발악하는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열받는다 정말. 더블백님, 예, 아주 조목조목 정확한 팩트로 말씀하셨네요. 박지원님이 더블백님 진정하세요 하셨고, 더블백 진정이 안 됩니다. 화병 나려고 하네요. 예, 오늘 두 분이 재밌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우리 붉은 매화님, 넘치는 스트레스 건강을 해칩니다. 이기숙님, 윤석열 총장 빠른 시일 내에
업무복귀 임하시라 확신하오며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보성님, 김지원 가수님 정말 반가워요 하셨고요. 아마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뭐 대통령의 그 어떤 힘, 그리고 집권당의 정치적 힘, 거기에 굴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뭐 이제 한 이번 주 3일, 3일 지나고 다음 주 그다 금요일 날 정도 결론은 나지 않겠죠. 수목 중에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복귀하셔가지고 하시던 일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읽으시고 정말 국가에 충실하는 그런 총장이 되십시오. 보성님, 국민은 총장님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 마무리하면서 그저 대한민국 왜 이러니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여러분께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러니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찾아온 선술집엔 바람만 분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난다. 삼권 분립은 어디로 갔나. 민초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다. 왜 이러니 가슴이 춥다. 눈 감아도 눈을 떠도 삐뚤어진 세상. 한숨으로 하루살이 너무 힘들어. 찾아온 선술집엔 바람만 분다.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난다. 삼권 분립은 어디로 갔나. 민초들은 슬퍼 울고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국민의 힘으로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한다. 오늘도 가슴이 춥다.